베트남 호치민에서 동남아시아 열대 과일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무역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탄, 올해 45살입니다. 탄은 지난 15년간 베트남과 태국의 싱싱한 망고와 바나나를 미국 전역의 마트에 공급해왔습니다. 그의 과일은 품질이 좋기로 소문이 나서 뉴욕부터 캘리포니아까지 많은 미국인들의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왔죠.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으로 동남아시아 과일에 대한 관세가 무려 40%까지 치솟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자신의 망고 가격이 2배로 뛰어버린 것입니다. 베트남 농부들은 여전히 땀 흘려 과일을 키우고 있지만 미국 소비자들은 너무 비싸진 가격 때문에 탄의 과일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은 책상 앞에 앉아 급감한 매출표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대로는 15년간 쌓아온 사업이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그때 탄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직접 미국에 가서 현지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과일 무역업을 하는 탄입니다. 제가 뉴욕에 도착한 첫날 맨해튼의 한 대형마트에 들어갔을 때의 충격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일 코너에 가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사과 한 개가 3달러, 오렌지 한 개가 2.5달러였어요. 제가 베트남에서 가져온 망고는 한 개에 무려 5달러에 팔리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출장 갔을 때 동대문 시장에서 본 과일 가격의 3배가 넘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장을 보던 미국인 아저씨가 사과 몇 개를 집어들더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사과가 금값이야. 그 아저씨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사과를 자루째 사 먹었는데 이제는 하나도 제대로 못 사 먹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제 과일이 이렇게 비싸게 팔리는 게 좋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안타깝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미국 아저씨와 우연히 계산대에서 만났는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장바구니에 넣은 게 고작 사과 3개, 우유 1통, 그리고 빵 한 덩어리였는데 계산하니까 무려 20달러가 나왔습니다. 저도 한국 출장 갔을 때 명동에서 장을 봤는데 그때보다도 훨씬 비쌌습니다. 그 아저씨는 카드를 내밀면서 완전히 폭발했어요. 이 나라가 미쳤나? 관세가 내 지갑과 혈압을 동시에 터뜨린다고. 목소리가 마트 전체에 울릴 정도로 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고개를 돌려서 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다른 미국 손님들도 그 아저씨에게 공감하는 표정이었다는 거예요. 맞아. 요즘 장보기가 무서워. 관세 때문에 우리가 죽겠다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착잡했습니다. 제가 15년간 미국에 과일을 팔아왔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거든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씁쓸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저도 완전히 피해자였어요. 미국이 관세를 20%까지 올리는 바람에 제가 가져온 망고와 바나나는 더 이상 경쟁력이 없어졌거든요. 호텔에 돌아와서 베트남에 있는 농장 사장들과 화상 통화를 했는데 모두들 걱정이 태산 같더라고요. 탄 형님, 이번 달 주문량이 70%나 줄었어요. 농부들이 하루 종일 땀 흘려 키운 망고가 창고에서 썩어가고 있어요. 이런 소식들이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 농장에서 일하는 베트남 농부 아저씨들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과일밭을 돌보고 그렇게 정성껏 키운 망고 한 개가 베트남에서는 50센트인데 미국에 오면 관세 때문에 5달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농부들이 땀 흘려 키운 과일이 미국에서는 사치품이 되어버렸네. 라고 중얼거리면서 저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정치인들의 결정 하나 때문에 평범한 농부들과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현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갑자기 3년 전 한국 출장 때 일이 생각났어요.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갔을 때였는데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시장 할머니 한 분이 저를 외국인인 걸 보시고는 직접 담그신 김치를 한 통 가져다 주시면서 멀리서 왔는데 이거 가져가서 먹어봐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에서는 장사를 하면서도 사람 사는 정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합리적이었고요. 망고 한 개가 2,000원, 우리 돈으로 1.5달러 정도였는데 품질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는 똑같은 망고가 5달러예요. 한국 재래시장에서는 아주머니들이 하나 더 드려요 하면서 덤까지 챙겨주시는데 여기 미국에서는 돈이 없으면 아예 건드리지도 못하는 분위기더라고요. 한국에서는 할머니가 손수 담근 김치 한 통을 정겹게 나눠주는데 여기서는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사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한국인의 따뜻함과 시장 문화가 정말 그리워졌어요. 며칠 더 미국에 머물면서 정말 놀라운 걸 많이 봤어요. 미국을 세계 최강국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시민들이 물가 때문에 엄청 고생하고 있더라고요. 브루클린의 한 동네 마트에 갔는데 젊은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와서 우유 가격을 보더니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냥 나가버리는 모습을 봤어요. 아이가 엄마 우유 안 사? 하고 물어보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또 어떤 할아버지는 사과 하나를 집었다가 가격표를 보고는 다시 제자리에 놓으시더라고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은 IMF 외환위기 같은 경제 위기 때도 서로서로 도우며 버텨내는데 미국은 돈 없으면 버텨내기가 정말 힘들구나. 한국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웃들이 나서서 도와주고 재래시장 상인들도 어려운 손님한테는 좀 더 싸게 팔아주기도 하는데 미국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철저히 돈으로만 해결되는 사회더라고요. 미국 출장 마지막 날 존 F. 케네디 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을 정리해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보다 훨씬 약해 보이더라고요. 관세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정부는 뭔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을 떠올려 보니까 정반대였어요. 한국은 1950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불과 70년 만에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되었잖아요. 제가 무역업을 하면서 많은 나라를 다녔지만 한국만큼 빨리 성장한 나라는 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자원도 별로 없는데 오직 사람의 힘으로만 이루어낸 거잖아요. 한국은 전쟁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무역 강국이 되었지. 지금 이 모습, 미국보다 한국이 훨씬 강해 보인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한국인들의 근면함, 서로 돕는 연대 정신, 그리고 따뜻한 시장 문화가 미국의 차가운 물질 만능주의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거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돈이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위하는 나라구나. 미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미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고 한국과의 거래를 대폭 늘렸어요. 한국 수입업체들과 미팅을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품질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면서도 좋은 건 좋다고 인정해주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어요. 단순히 돈벌이 관계가 아니라 진짜 파트너로서 대해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제 회사 매출의 60%가 한국에서 나와요. 베트남 농부들도 훨씬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고, 한국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열대과일을 드실 수 있게 됐어요. 저는 베트남 직원들에게 항상 이야기해요. 앞으로 우리는 한국처럼 일하자. 한국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와 함께 해야 한다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역업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지만 한국만큼 존경스러운 나라는 없었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나라들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관세가 올린 건 물가와 혈압이지만 한국인의 진심과 노력이 올린 건 온 세상의 존경이었습니다.